약사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매익기를 배우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잠깐 간단한 처방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오늘 그 대표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약국에서는 무슨 처방이었죠? 바나우박탕이었죠. 그랬죠. 한의원에서는 바나우박탕하고 거의 같은 처방이 사칠탕이라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사칠탕만으로는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칠탕에 어떤 약재를 넣은 가미사칠탕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네. 그리고 매기의 원인이 위장의 담적병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거나 역류성 후두염이 생겼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담적을 녹이기 위해서 바나사심탕을 쓰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 네네. 그런데 우리가 바나사심탕에 대해서는 예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바나후박탕하고 가미사칠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게요. 네네. 먼저 바나후박탕에는 바나, 생강, 복령, 후박, 소엽이 들어있어요. 먼저 바나는 우리가 가래담, 즉 목에 있는 가래담이라든지 예를 들어 위장 명치에 생긴 가래담도 녹여준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바나의 독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생강이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바나와 생강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가 옳체되면 복강 내부에 습이 정체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습을 조정해서 기순환을 활발하게 시켜주는 복령이라는 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체에 있는 미열기가 정체돼서 가슴이 갑갑하고 이 열에 의해서 가래담이 만들어지고 씨알 같은 게 생긴 경우에는 상체에 있는 열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소엽과 후박이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바나후박탕은 어떤 약입니까? 라고 한다면 상체의 미약한 열에 의해서 끈적한 담음이 있을 때 이 상체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이 끈적한 담음을 녹여 없애줘서 매익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네네. 여기에 사칠탕이 바나후박탕과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바나후박탕에는 백복령이 들어있는데 사칠탕에는 적복령이 들어있어요. 복령과 적복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복령은 습을 조절하면서 기순환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적복령은 습을 조절하면서 열을 좀 더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사칠탕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칠탕에는 대추가 조금 더 들어있어서 위장을 좀 더 자양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미사칠탕에는 기본 처방에 사칠탕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즉 바나, 생강, 적복령, 후박, 소엽, 대추, 여기에 남성이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이 남성이라는 약은 바나처럼 가래담을 없앨 수 있어. 네네. 그런데 조금 더 강하게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담을 파산시킬 수 있어. 그러니 바나보다도 더 강력한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나보다도 더 강한 독초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남성을 쓸 때는 생으로 쓰지 않고 물에 불려서 쪄서 쓴다거나 아니면 증기에 쪄서 쓰는 거죠. 하지만 그 독성이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여기에 이 상체에 있는 기 정체를 조금 더 풀어줄 목적으로 백두구라는 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중추의 기가 뭉쳐서 소화까지 안 되는 경우에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는 약초로 진피, 사인, 신곡, 지실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체의 기 정체를 풀어주는 청피와 빌랑이 들어있는 거죠. 대신 하체 기를 풀어줄 때는 뭔가 하체 기를 보충하면서 이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익진이라는 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즉 가미사칠탕은 사칠탕, 즉 바나후박탕의 효과와 상초, 중초, 하초의 기가 정체되고 단단해지는 것을 풀어 헤치는 약들이 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죠. 네네. 근데 사실 이름만 봤을 때 사칠탕에 뭐 가미 사칠탕이니까 조금만 더해질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약재가 더해지네요. 그래서 가미 사칠탕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뭐 바나 후바탕이랑 사칠탕을 쓰는 것보다 가미 사칠탕을 쓰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매익기라는 증상 자체가 허약자가 많다 그랬어요? 아니면 기가 좀 실하고 체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허약자가 많죠. 그쵸. 그런데 이 가미사칠탕의 성분 중에는 남성, 지실, 청피, 빌랑 같은 아주 강하게 풀어 헤치는 약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허약자한테 이런 강하게 풀어 헤치는 약을 썼어. 그러면은 몸에 기운도 없는데 이게 막 풀어 헤쳐지니까 몸에 기운이 굉장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허약자의 초기 증상일 때는 바나 후박탕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진행되어서 기 정체가 아주 단단하게 막혀 있을 때는 가미사칠탕을 좀 쓸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뭔가 몸을 보호해주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가미사칠탕이 좀 보조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죠. 또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은 사람이 기가 뭉친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이런 매기가 나타났다면 그런 경우에는 가미사칠탕을 바로 쓰는 것이 더 효과가 빠를 것이고, 하지만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미사칠탕 성분 자체가 몸의 인체의 기를 풀어 헤치는 약들이 많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겠죠. 네네. 그리고 그 근본 치료는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라기를 살짝 풀어주고 기순환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켜주면서 이 가래 같은 담을 약간 삭혀줍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할 때는 인삼환기가 들어갑니다. 우라가 많을 때는 백작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체가 너무 건조하고 말랐을 때는 맹문동이라든지 천문동, 지모 같은 약재가 폐를 촉촉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액기 증상이 아주 오래되었다면 상체기를 풀어줄 수 있는 약이 따로 들어가고 중초기를 풀어줄 수 있는 약이 따로, 또 하체기를 풀어줄 수 있는 약이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대신 상체기가 막혀있는 사람은 가슴 답답을 호소할 것이고, 중초기가 오래 막혀있는 사람은 소화불량을 아주 오랫동안 호소할 것이고, 하체기가 막혀있는 사람은 변비 증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일 경우가 더 많겠죠. 역시 한방 과립이나 처방 그런 것들은 결국 강하고 센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처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강한 약으로 쳐내고 없애는 것보다는 몸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서 스스로의 기능으로 병이 해결되는 것이 더 좋은 치료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매액기라는 증상이 허약한 사람이 마음이 거슬리고 스트레스를 오래 참고 억제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 마음이 상하는지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럴 때 호흡을 깊게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별일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에 병이 들어 이런 매액기 증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이고. 네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매액기에 자주 사용되는 처방들에 대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